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건강을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신발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뭐 발 좀 아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치매 같은 정말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요? 에이, 설마 좀 과장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50%가 그 열쇠입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하루에 9,800보 정도 걸으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50%나 줄일 수 있대요. 엄청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신는 대부분의 현대 신발들이 바로 이 걷기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발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 발 건강, 이거 단순히 아이고 발 편하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7살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의사가 하루에 2,500보 이상 걷지 말라고 처방을 내린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국엔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발 통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신고 다니는 현대 신발의 3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 모양이에요. 발가락 부분이 가장 넓어서 아주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우리가 신는 대부분의 뾰족한 신발 모양에 맞춰서 발가락이 꽉 모여 변형된 모습.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좁은 토박스. 신발 앞부분, 그러니까 발가락이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부자연스럽게 꽉 쥐어짜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어린이의 약 70%가 자기 발에 너무 좁은 신발을 신고 있대요.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발의 기초를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는요, 두꺼운 쿠션의 배신입니다. 푹신푹신하면 당연히 발에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사실 이 두꺼운 쿠션은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감각 센서들을 마비시키는 감각 차단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땅의 정보를 제대로 못 읽으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발을 쿵 하고 더 세게 내딛게 되고 관절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힐드롭. 이게 뭐냐면 신발 뒤꿈치가 앞부분보다 높은 걸 말하는데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을 점점 짧아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겪는 아킬레스건염 같은 통증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몸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요, 마치 하나로 연결된 사슬과 같아요. 이게 완전 도미노 효과 같은 거예요. 발이라는 기초가 불안정하게 무너지면 그 충격은 바로 위 관절인 발목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발목이 흔들리니까 이번엔 무릎이 그걸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요. 무릎에 무리가 가면 결국엔 고관절과 허리까지 통증이 연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얘기,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발의 원래 기능, 맨발 기능을 되찾는 겁니다. 이 베어풋 신발 혹은 기능성 신발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3가지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뒤집는 해결책이죠. 첫째, 발가락이 활짝 펴지는 넓은 토박스. 둘째,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 평평한 바닥, 즉 제로 드롭. 그리고 셋째,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유연함.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그냥 소수의 유행이 아니라는 증거로 관련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신발이 더 팔린다는 걸 넘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뒤에 깔창을 맞추거나 수술을 하는 치료 중심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베어풋 신발 브랜드죠. 비보 베어풋의 매출 성장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와, 불과 1년 만에 50% 가까이 성장했어요. 이 데이터 하나만 봐도 이 분야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베어풋 신발 시장 규모는요,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6,5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틈새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웰니스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니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으시죠? 이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한 첫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딱 하나, 천천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발에 갇혀서 약해진 발 근육을 갑자기 막 쓰려고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마치 약을 소량 투여하듯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마이크로 도징 전략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발가락 요가.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엄지 발가락만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그 다음엔 나머지 네 발가락만. 어때요? 잘 안 되시죠? 그만큼 지금 뇌와 발의 신경 연결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예요. 이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발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은 신발이라는 감옥 속에서 움짝달싹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은 바로 그 작은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